안녕하세요, 연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등주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조건식이 될 텐데요. 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한 뒤 이런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를 간 그런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동일 고무 벨트가 있네요. 이 동일 고무 벨트라는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조금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상한가를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 전날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있죠. 그 외에는 차트적으로 뚜렷하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라는 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작전 세력들이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의 돈이 한 500억 미만 정도는 돼야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유통 주식 수가 30%죠. 그러니까 300억 정도만 있으면 이 종목을 이제 상한가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이제 플러스인 종목들이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한번 조건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 저런 부분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은 거래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동 평균에서 거래량 이동 평균 배열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해 주면 되는데, 이 전날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날인 상황이고요. 이때의 이동 평균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날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시면 60일 거래량 그래프가 120일 거래량보다 지금 많은 걸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20일 거래량은 60일 거래량보다는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60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이 120일보다 많고요.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0일 선보다 120일 선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아까 전 상황과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세력이 매집했던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한 번에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언제 상한가를 갈지 저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들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이제 좀 넣어줬고요. 그리고 거래량의 특징적인 부분이 이 전날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솔직히 장 중에는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한가를 가기 전, 즉 장 중에 이런 주식을 찾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게 해주는 조건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시세 분석에 가셔서 거래량, 이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 비율이죠. 이 부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120% 이상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전시간 대비 거래량 조건을 찾게 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진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전일 거래량보다는 좀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윙이푸드도 한번 볼까요? 윙이푸드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진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그리고 나서 오늘 전일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으로 찾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이 시가총액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여기 범위 지정에 가시면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 10억 단위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1조 미만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100억, 1000억, 1조 이하로 이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274종목이 찾아졌네요. 유통 주식도 중요했죠. 그래서 여기 지분 현황에서 유통 주식 수가 이제 30%였는데
저희는 한 50% 미만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 비율이 50% 이하, 자, 한 45% 이하로 할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58종목으로 이제 좁혀졌네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재무제표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제 100% 이하인 회사들이 보통 세력들이 이제 좋아하는 회사들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작전을 걸려고 해도 조금은 안정적인 회사를 이제 선호합니다. 이제 세력들이 작전을 해도 좀 잘못됐을 경우에 자신들의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작전을 하더라도 이제 좀 안정적인 회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채 비율은 재무 분석 쪽에 있죠.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결산에서 90% 이하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이제 34종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이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회사입니다. 분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좀 나오긴 했지만 연으로 따졌을 때 플러스인 회사들을 선호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안정적인 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플러스인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 재무 항목에서 이 영업이익 해서 한 5억 이상 이런 회사들을 찾아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29종목으로 이제 줄어들었네요. 조금 더 범위를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좀 낮을 수 있죠. 그래서 PBR 같은 것들이 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표로 가서 PR이 최소 10 이하 추가를 해주고요. PBR이 최소 3배 이하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눌러보니까 22종목으로 좁혀졌습니다. 차트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구조지표 같은 것들을 또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토캐스틱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켜보면 이 스토캐스틱이 20일 이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상한가로 가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멘텀 지표에서 스토캐스틱 범위를 넣으면 되죠. 자, K가 0에서 한 40까지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3종목으로 이제 좁혀졌는데, 여기 보니까 동일 고무 벨트가 이제 검색이 됐네요. 저희가 맞게 찾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이런 종목들이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상한가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을 켜놓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상한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상한가를 갈 때 앞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이 체결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체결 강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면서 상한가에 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여기 시세 분석에서 체결 강도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95 이상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 고무 벨트랑 CS 홀딩스로 좁혀졌습니다. 결국엔 이런 조건식은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이런 조건식들을 이제 걸어서 실시간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만든 조건식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급등주 찾기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조건식은
아무래도 특정 조건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매일 찾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이런 종목들이 검색될 수 있는데, 또 검색됐다고 해도 이 CS 홀딩스처럼 상한가에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100%인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 사항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또 시기에 따라서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에 따라 종목들이 검색되거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적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보조지표 하나 정도를 이용해서 주식을 분석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법칙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또 잘 만든 조건식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종목 검색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주식 매매를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